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부터 갈까요? 대통령 사과하라. 대통령 사과하라. 이태원 헬로윈 참사 기자회견 유가족들이 어제 열었어요. 네, 공식 석상에 유족들이 선 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주최를 했고요. 희생자 총 158명이잖아요. 이 중에 34명의 유족이 기자회견 여는데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실제 현장에는 한 30명 정도의 유족이 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 희생자 6명의 유족은 희생자의 실명을 얘기하고요. 자신들의 입장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눈물바다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울음소리가 처음부터 계속 들렸고요. 유족들이 희생자 영정 사진 들고 있거나 아니면 휴대폰 화면에다가 이제 생전의 모습 띄워놓고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다른 유족들이 발언할 때도 우시고 또 이제 자기 발언할 때도 우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눈물이 흘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한 유족 같은 경우에는 울다가 실신을 해가지고 이제 실려 나가다 보니까 잠시 기자회견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 요구한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요? 총 6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 이걸 요구했고요. 두 번째는 성역 없고 엄격한 진상규명 및 책임규명을 해달라. 특히 이 과정에 피해자들이 참여하게 해달라. 즉 유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하고 공간을 보장해달라고 했고요. 지금은 서로 누군지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얘기를 좀 공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그리고 추모시설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라우마 비롯해서 여러 어려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정부가 내달라고 했고요. 특히 2차 가해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 책임이라는 걸 좀 분명히 해주고, 왜냐하면 이제 일부는 뭐 놀러 간 사람들 잘못 아니야 이런 식으로 2차 가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자들 책임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다, 이거 분명하게 하고 그걸 또 막을 방지책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하라라고 했는데 사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대통령의 이 사과에 대해서 응답한 건 없고요. 예.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기존에 내놨던 그런 입장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기자회견 하던 중간에 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태원 참사 이 희생자 보상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주목을 받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토하거나 결정된 사실은 없다라는 거고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일단 수사가 철저하게 돼야지 그 다음에 책임자를 가리고 정당한 보상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논의가 돌아가고 있죠. 네. 국민의힘이 그저께 예산안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합의하자, 이렇게 조금 진전된 안을 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이 조건부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조건부는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야당은 지금 누가 조사할지 위원 명단을 다 정해놨거든요. 국민의힘 너희들이 명단 주면은 그러면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다시 국민의힘으로 공이 넘어온 상태가 됐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러면은 예산안을 일정 내에 처리만 해주면은 국정조사 합의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입장으로 화답을 했고요. 특히 오늘 의원총회 할 거거든요. 예.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정리를 할 겁니다. 서로의 신뢰가 없으니까 뭐 너희들이 먼저 해라 이런 쪽으로 지금 서로 공을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준일 대표님? 일단 뭐 두 가지 나눠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어제 예. 이제 기자회견이 이제 6대 이제 요구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고 이지한 배우의 어머니 조미은 씨가 이제 KBS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이 요구 사항이나 어떤 유가족의 심정에 대해서 좀 길게 풀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다 좀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그 사과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라는 건데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조계종에서 이루어진 사과는 그게 와닿지 않았다, 그건 방송용 사과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법회 조계종 뭐 법회 가서 미사 가서 뭐 예배 가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제대로 이제 카메라 앞에, 쉽게 얘기하면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데 조금 뭐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과한 거에 대해서 조금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한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10조를 받아도 국가배상에 합당한 금액인지 생각할 정도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일각에서 나오는 국가배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분명히 비췄습니다. 그거 국가배상 논의가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위안받아서 그만 진상규명하라는 거냐, 이렇게 느껴진다, 뇌물처럼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고 진상규명이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했고,
또 하나는 이제 2차 가해 관련해서도 악성 댓글이 얼마나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는지 모르겠다. 왜 갔냐니, 왜 잡지 못했냐고 하냐, 왜 다 큰 성인을 잡아야 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가해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이제 한 것이 상당히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기류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당 국민의힘이 오늘 의총을 또 열거든요. 네. 의총 연지 며칠 안 됐잖아요. 의견 수렴 다 했잖아요. 근데 또 연다라고 하는 거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지가 협상 쪽에 많이 장점이 박혀 있다. 그리고 원내 지도부의 의지는 꽤 높다. 예. 그리고 당시에는 조금 어떤 윤심이나 아니면 친윤계의 강력함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런 거에 좀 떠밀려서 일단은 간 거를 다시 좀 이렇게 조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지가 보이고 뭐 한국일보 뭐 단독 기사 등등에서 얘기를 보면은 대통령실이 지금 국정조사 대상인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요거를 국정상황실 위기관리센터 이렇게 좀 좁히는 방향으로 하면은 여당도 이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기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내에 강경한 목소리들이 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내고 의총에서 그런 것들을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예측의 분야긴 한데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는 게 일단 지금 예산안 협상이 예상보다 좀 쉽지가 않다 그래요. 네. 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야 의원들이 다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김이 들어간 걸 처리하기 원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의총에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쪽지 예산 넣으려면 결국 어쨌든 합의를 하긴 해야 된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지금 세입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래요. 돈 쓰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윤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돈 쓰는 게 소위 이제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할당되는 그 돈인데 세입 같은 경우에는 뭐 금투세 같은 거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이런 게 좀 협상이 쉽지가 않으니까 원내 지도부에서 일종의 국정조사라는 카드를 하나 더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들리는 얘기는 이건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건 아니고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권에서 경찰 수사가 지금 경찰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이 수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마무리될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즉 검찰로 넘긴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기존에 경찰 수사를 보고 나서 국정조사를 할지 말지 판단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이 그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리할 수밖에 없고 특히 경찰 조사를 보고 나면은 대략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국정조사를 해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 우리 1부에 윤태곤의 판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죠. 논란의 정진상 구속영장. 정진상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정무실장이죠. 19일 날 구속이 됐고 법원이 영장 발부를 했는데 논란이 뭐가 나왔어요? 네, 좀 논란되는 지점이 예. 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이 기자들한테 그 이유를 간단하게 공유를 하거든요. 그렇죠. 정진상 실장 구속될 때는 증거인멸, 도망 우려 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근거로 정 실장을 좀 방어하는 측에서는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냐. 그냥 이제 혐의 소명된 건 아니다. 범죄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뉴스타파가 구속영장 청구서, 그러니까 검찰이 쓴 것까지를 확보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검찰이 최근에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다가 김봉현 씨 사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라임 사태 관련된 그 김봉현 씨인데 검찰이 2번 영장 청구했는데 다 기각되고 또 보석도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늦어서 결과적으로는 전자팔찌 끊고 도망간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법원 책임론이 나오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법원이 좀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느냐. 즉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정진상 실장의 범죄 혐의 소명보다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좀 공격이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실제 발부된 영장, 그러니까 법원이 써놓은 영장에는 기자들한테 설명은 없었지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문구가 또 들어있었다라 그래요. 이건 배치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기자들한테 처음에 이제 공지를 할 때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것만 이제 얘기를 했지만 네. 그게 생략돼 있었던 거잖아요. 죄를 그렇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건 당연히 영장 발부할 때 넣는 거기 때문에 원래 기자들한테 공지할 때 이걸 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게 없었으니까 뭐 혐의 소명은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 영장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얘기했던 건 좀 틀렸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정진상 실장 수사에는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어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여기가 이재명 경기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이메일 기록인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재명 대표하고 뭘 주고받았느냐 요걸 보려고 하는 거고요. 즉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 오늘 오후 2시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거든요. 이게 영장 발부한 거 좀 부당하다. 다시 좀 판단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대장동 3인방은 풀려나서 재판받는데 나만 구속돼서 하는 건 좀 불리하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김준일 대표 어디에 좀 주목하셨을까요? 오늘 오후 2시에 구속적 부심이 다시 돼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 측에서 이 구속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는 이제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던 뭐 이런 일련의 맥락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주 우려 없는데 왜 이렇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거 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다 이런 거를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24시간 내에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니까 내일 오후 2시 이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새벽에 아마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요게 또 한 번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내일입니다. 내일 김만배 씨가 석방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대장동 사건의 이 상황은 유동규와 남욱은 지금 처음에 구속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진술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측근들 쪽으로 이제 책임을 몰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김만배는 입장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천화동인 1호잖아요.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있고 화천대유가 소유한 게 천화동인 1호거든요. 이게 1,200억 원인데 천화동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사실상 김만배 씨가 지금 소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놓고 김만배 씨는 이건 계속 내 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건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는 로비용 자금이고 이게 뭐 유동규 거였네 아니면 그 3인방 거였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김만배가 나와가지고 끝까지 이거는 내 돈이고 이거는 얘들이 얘기한 건 다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까지 유동규나 남욱이 주장해왔던 거하고 진술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 증거인데 이게 형사소송법 310조 2에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식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동규는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라고 계속 나와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만배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거 다 뒤집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 진술들이 어떻게 그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죠.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 당정협의회에서 나왔던 얘기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금 화물차 기사들이 내일부터 파업을 하거든요. 근데 요구 조건이 이거예요. 안전운임제를 연장해달라.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쉽게 얘기하면은 화물차 기사들의 최저임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운임을 계속 낮추게 되면은 경쟁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속하게 되고 또 많이 싣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교통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안전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거고요. 일몰제라고 했잖아요. 2020년 1월에 도입이 됐는데 당시에도 반대가 있어가지고 올해 말까지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화물연대가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일몰제 없애달라. 왜냐하면 계속 필요한 그런 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위도 기존에는 시멘트랑 컨테이너에만 한정돼 있었는데 전체로 좀 넓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정이 이제 3년 더 연장해 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화물연대가. 그래서 내일 총파업하겠다라고 지금 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대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노동계가 동투라고 하죠. 겨울에 이제 총파업하는 게 줄줄이 예정돼 있어요. 오늘은 지금 공공운수 노조 총파업 그리고 내일은 방금 앞서 얘기했던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노조인데 여기 지하철 또 파업하게 되는데 이제 인력 감축 이슈가 있어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고 다음 달 2일에는 전국 철도 노조. 그래서 지금 노동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어떤 노동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협상 자체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바로잡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 연말에 잡음이 일어나고 노정 관계의 어떤 조정 능력 정부가 시험대 다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노동 관련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정부로서도 이제 뭐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겨울 초겨울까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연구소 박순봉 기자 김준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